기껏 수술해놨는데 자꾸 이게 이렇게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변을 과하게 힘들게 보시면 자꾸 찢어지겠죠. 그리고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상처에 좋지 않거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있죠. 보톡스 치료. 안녕하십니까, 성주 서울아상할과 대표원장 오세현입니다. 오늘은 실제 환자분들을 진료를 보면서 정말로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진료를 보는 형식으로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주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 같아서는 빨리 낫고 싶어서 뭐라도 좀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좀 회복이 빨라질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우선 1차적으로 회복이 빨리 되려고 하면은 이게 질환이 많이 돌출되거나 진행이 많이 돼서 하게 되면 결국은 잘라야 되는, 수술해야 되는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수술 시점도 중요하고 수술할 때의 범위,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단순하게 자르고 지지고 이런 방법들도 있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썬더비트, 리가셔 같은 이런 에너지 장비, 그런 장비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티슈들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병변들만 제거할 수 있고, 수술 이후에 추가적으로 봉합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항문 쪽을 건드리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적기 때문에 회복이 더 빠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는 좌육도 중요하고, 안쪽에 어떤 분비물이 자꾸 쌓이거나 아니면 변이 자꾸 쌓여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은 상처가 잘 낫지 않게 하거든요. 우리가 이 상처에다가 뭐 변을 발라놓고 하게 되면 당연히 안 좋죠. 똑같은 얘기예요. 항문 자체는 워낙 변이 잘 닿는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변이 좀 묻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좀 깨끗하게 해주고 주기적으로 좌욕해 주시는 게 상처나 경과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대변이에요. 대변. 변을 너무 힘들게 보시거나 변비가 있으시면 항문 자체가 이제 변을 볼 때 과하게 확장이 되거든요. 기껏 수술해놨는데 자꾸 이게 이렇게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변을 과하게 힘들게 보시면 자꾸 찢어지겠죠. 그리고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상처에 좋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무르게 본다, 설사처럼 보시게 되면은 자꾸 항문을 쓰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무르게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좋죠. 수술했다고 너무 누워 계시거나 뭐 불안하셔가지고 집에만 가만히 계시는 건 도움이 안 되고, 적당한 시점에서는 적정한 어떤 운동, 산책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고도 잘 바르시고, 그 다음에 처방해주는 약이 있을 거예요. 항생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항생제도 중요한 게 항문 쪽 상처뿐만 아니라 다른 상처도 똑같이 균이 있거나 세균이 있으면 잘 안 나요. 그래서 적정한 어떤 양과 기간 동안에는 그런 약물 치료가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있죠. 보톡스 치료.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무조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연세가 많으시거나 항문 관략근의 힘이 약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쓸 수는 없어요. 하고 나서 관략근 힘이 좀 너무 풀어지게 되면 또 그 자체도 이제 문제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조건이 되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톡스 치료를 하게 되면은 항문 쪽 관략근 자체가 살짝 이렇게 이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통증도 줄고 항문 쪽 분비물도 줄고 상처 회복도 증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혈류 공급이 잘 되면서 가려움증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이 되어 있다고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항문 쪽 어떤 그런 회복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는 장점도 있고요. 수술을 하고 나면 다들 뭐 집에 있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고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발률이 혹시 있을까요? 재발은 아까 그런 수술 이후의 관리도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술도 잘 해야 되고, 결국 이제 문제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정상적인 부분들도 잘 남겨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중요하고요. 수술하고 나서 관리도 중요해요. 수술 이후에 항문 쪽에 어떤 스트레스 주지 않는 환경들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야지 재발률을 낮출 수가 있는데, 연구나 데이터에서 보면은 이게 물론 약간의 차이는 다 있어요. 한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0%로 얘기하는 데들도 있고 9% 얘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무조건 100명 중에 10명, 100명 중에 5명에게 꼭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라, 이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수술할 때 보면은 결국 이런 부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어 제거를 했다 하면은 수술하고 나서 보면 요 자리는 괜찮겠죠. 근데 항문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 펴서 보면은 다른 쪽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쪽에서도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평상시 관리를 잘 하셔야 되시고, 이 현재 뭐 치질치액이나 항문 쪽 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야지 안 생기게끔 컨디션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수술할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고, 수술을 하고 나면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운동과 함께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약도 잘 먹고 잘 바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좀 바꾸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 항문 질환과 환자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청주 설화성외과 대표원장 오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